363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비롯 없는 무명주지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무명주지라는 것은 무명의 근원, 이제 우리가 어리석게 된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에 이르도록 몸의 야곱이 천상 인간의 원결을 맺었으며, 이제 5권하고 6권은 해원 석결, 이제 원결을 풀해자 풀석자예요. 해자도 풀 푸는 거고 석자도 풀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도 풀고 결도 풀어. 원은 원망이겠죠. 결은 맺혀진 거예요. 원망과 맺혀진 것을 푸는 것을 5권하고 6권인데 어떻게 푸냐? 먼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청상 인간의 원결을 맺었어요. 그리고 아수라 지옥에서도 원결을 맺었고 아기 축생에게 원결을 맺었습니다. 3세에 원결의 대상이 되거나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거죠. 3세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 원결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거나 간에 지금 참여한 그 공덕으로 소멸되고 뉘우칠 것이 청정해져서 삼계의 괴로움을 다시 받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부처님을 만나게 하여지이다. 부처님을 만나게 한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어디에 태어나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 어느 상황에 살아간다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엊그저께 우리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계엄이 선포됐어요. 계엄이 선포된 건 상황이잖아요. 계엄이 선포돼서 하마터면 정말 이제 피가 낭자한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되게 무섭더라고. 계엄령 딱 선포하니까 무섭더라고. 어찌된 일인가 해서 뉴스를 봤더니 계엄 선포했대. 그러는 순간에 왜 이렇게 오싹하니 무서운지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번에 계엄이 실패했기에 망정이지. 우리 윤 고사님께서는 실패한 게 이유가 이제 본래부터 세게 할 게 아니었고 그 야당에게, 민주당에게 너무 자꾸 이렇게 특검이니 뭐 탄핵이니 맨날 그런 거 남발하고 예산도 계속 삭감하고 그래서 경고성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정황이 그렇지 않은 정황이 많아요. 일단은 이제 군대를 국회에 보냈어. 군대 한 100명, 200명 되는 것 같아요. 특공대를, 공수부대에 특전사들을 보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싸우는 특전사를 국회에다 보냈고요. 또 특전사를 어디다 보냈냐면 선관위에다 보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왜 보내는 거지? 생뚱맞게? 그리고 특전사가 한 군데 더 갔는데 김어준한테 보냈어요. 겸손 방송국에. 이 세 군데 보냈거든요. 이 세 군데 말고는 군대를 안 보냈어요. 그럼 이 세 군데를 왜 보냈을까 생각을 해보면, 선관위, 선거, 부정선거. 지난 국회의원 총선이 부정선거를 해서 민주당, 야당이 다수당이 됐다. 190석이 넘게 야당이 당선이 된 것은 부정선거로 그렇다. 라고 계속해서 정광훈 목사께서, 우리 정광훈 교주님께서 맨날 주장하시는 것이 지난 총선 부정선거였다. 이거 수사해야 된다. 맨날 광화문 앞에, 매주마다 광화문에 나가서 막 하거든요.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부정선거, 여기 선관위에 있는 서버를 걷어와가지고 그거를 하고, 요 김어준은 왜 잡았냐? 여기에 여론조사 꽃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론 조작을 했다. 여론 조작을 해서 여기에 부정선거가 있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야당에 당선이 되게 됐다. 자, 요거를 이제 이번에 계엄은 이제 요것만 쪽집게처럼 요걸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 우리 윤 고사님의 그 가설이 맞아가지고 탁탁탁탁 진행이 돼서 그렇게 됐다면 다 국회의원들 다 잡아넣어가지고 이제 어디다 밀실 같은데 이제 감옥 같은 감옥은 아니더라도 넣어놓고 여기 서버 이제 해가지고 여기서 부정선거 증거 찾아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여론조사 꽃에서도 여론조작 정황 찾아내고 세 개를 조합해가지고 여기들 감옥 넣고 그리고 새로 선거를 해야지 해서 다수가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의 유일하게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곳은 요 국회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죠. 언론사도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도 다 차지하고 있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국회밖에 없어. 마음대로 다 되는데 일부 뭐 MBC라든지 뭐 겸손만 빼고 다 이제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성공했을까? 성공을 못했을까? 하는 데는 제일 1등 공신이 시민들인 것 같아요. 시민들. 훌륭하셔. 국회. 딱 이제 계엄 선포하자마자 사람들이 머리가 착착 돌아갔는지 국회에 다 모였어요. 수천 명이 뭐야. 한 1만 명까지 모였나? 몇천 명이 모였어요. 국회로. 나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국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시골에서는 국회에 갈 수가 없잖아. 국회의사당 앞에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모였어요. 그 시민들이 몸싸움을 했어요. 군인들하고. 그러면 군인들이 총 들고 와가지고 시민들이 저렇게 많은데 그러면 군인들의 행동에 제약이 따르기 말이에요. 군인들이 이 시민들에게 다 아들딸뻘이잖아요. 야, 아들아, 뭐하냐, 이런 식으로 얘들을 엄청 회유를 했는 거야. 총 들고 있는 군인들을. 우리나라 남자들은 또 군대에 다 가봤잖아. 군인이 어떤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서 막으려고 하는 군인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또 이제 군인들이 이제 안으로, 국회 안으로 많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실패한 또 다른 이유가 날짜를, 태기를 잘못했다. 야, 여러분, 태길이 중요합니다. 이사 날짜도 중요하고요. 이게 여러분들 미팅 날짜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결혼 날짜 중요한 거예요. 이 날짜 태기를 왜 목요일 날로 목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요? 왜 화요일 날로 하냐고. 이 날은 하려면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이때 했어야 돼.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지방의 주말에 다 가거든요. 주중에는 근처에 있거든요. 근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엄 선포하니까 곧바로 국회의사당에 국회의원들이 다 모였어. 1시간 안에 다 모인 거야. 200명 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속하게 대응했던 국회의원들이 그 시민들의 도움으로 또 들어갔어요. 담 넘고 개구멍 등으로 해가지고 어렵게 들어갔죠. 그런데 이 군인들은 얼빵했냐? 아니 일찍 계엄 선포하고 바로 와서 국회를 막았으면 됐는데 바로 오지 못했어요. 이것도 이제 그 헬기 타고 와야 돼. 헬기 타고 오는데 저쪽 남쪽에서 이렇게 오는데 수도를 들어오려면 헬기가 수도 방위사령부에 사령관에게 허가를 맡아야 되거든요. 그 허가를 미리 조율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한 40여 분 정도 늦은 거예요. 군인들이. 늦은 사이에 시민들 모이지 국회의원들 쏙쏙 들어가지. 그래서 결국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못 막고 거기서도 또 엄청 이제 그러니까 저항을 많이 했죠. 결국은 이제 190명이 도장을 꽉 찍고 해가지고 탄핵을 무효화 그렇게 했죠. 세계 역사에 이런 역사 없어요. 계엄을 선포한 데는 엄청 많습니다. 전 세계 계엄은 1년에도 몇십 건씩 나와요. 어지간한 나라 계엄을 해마다 계엄하는 데도 많아. 근데 우리나라는 계엄이 이제 40년 전에 계엄 말고는 이제 없잖아요.
그런데 계엄을 국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제한 나라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이 됐다라는 거지. 미국이 이걸 특히나 칭찬했어요. 미국이 이번에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몰랐다. 언론 보고 알았다. 우리한테 미리 통보받은 게 없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든 이란도 그래. 이란은 미국하고 안 좋잖아요. 이란도 미사일 쏠 때 미국에게 보고를 해. 우리 쏠 거예요, 미사일. 이러면서. 이스라엘도 쏠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심지어 러시아도 미국에게 보고하고 우크라이나 치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랬다잖아. 아니, 자꾸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 한다고 그래서 트럼프 자기가 말리고 어떻게 윽박지르고 어떻게 해가지고 몇 번을 위기를 넘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어지간한 상황들은 적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에 약간 보고를 하고 하는 게 있어요. 안 하고 했다가 미국의 보복이 너무 크니까. 근데 우리나라, 근데 우리 윤 거사님이 참 너무 무대포야. 너무 무대. 아니, 그래, 뭐 이렇게 계엄하는 거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하더라도 보고를 하고 해. 우리나라 미군이 있잖아. 미군 3만 명이나 있는데 우리 계엄 선포하고 나니까 미국에서도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뭐 이런 분위기고, 영국이고 뭐 프랑스 이런 나라에서 여행 금지 국가, 여행 주의 국가로 지금 이제 그럴 때 벌써 우리나라가 갑자기 여행 주의 국가. 내 태어나서 그런 걸 처음인 것 같은데 여행 주의 국가가 돼버리고, 미국의 무슨 장관이나 무슨 뭐 이렇게 훈련이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 와서 회의를 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두 다 취소되고, 또 유럽에 이태리인가요? 어디 총리가 오기로 했는데 이런 것도 다 취소되고, 그러니까 국제 관계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 계엄은 우리 윤 거사님이 농담식으로 이렇게 경고하기 위해서 했다 하지만 우리한테 준 경제적 타격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 하고 나니까 한국은행에서 유동성을 뭐 50조, 60조를 풀겠다. 유동성을 50조, 60조를 풀겠다라고 계엄 선포하자마자 한은에서 먼저 그 다음에 바로 발표를 하더라고. 풀겠다 하면 왜 풀겠다 하겠어요. 그 다음날 주식시장 열리면 당장 하한가로 다 내려 꽂을 것 같으니까 한은에서 우리 유동성 무제한 풀겠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오전에 이제 오전 4시 반인가요? 새벽에 그 계엄령을 해제해서 다행이지. 그렇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은 어제도 떨어지고 오늘도 떨어지고 계속 떨어져. 계속 저점을 갱신해. 야, 우리 국민들은 주머니가 얇아져. 환율은 1,450원대를 뚫고 1,446원을 뚫고 내려와서 지금 다시 1,400원. 어쨌든 환율도 급등했어. 이것도 우리가 가난해지는 거야. 그 국가 경쟁력도 타격이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이제 코인은 밤새 거래하거든요. 24시간 거래를. 비트코인 같은 게 1억 3천 얼마 했다가 쭉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8천만 원대인가? 8천만 원으로 팍 떨어져. 1억 4천에서 8, 9천만 원을 훅 떨어져. 이 코인만, 비트코인만 떨어졌겠습니까? 모든 코인들이 수직 절벽 낙하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낙하를 하겠어요? 던지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던지는 거죠. 던질 수밖에 없어. 뭐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게. 근데 여기서 아까 우리 그 서영수 옆집의 거사님이 와서 하는 말이 자기 친구가 있는데 이걸 떨어지는 걸 보고 들어가야 되나 하다가 들어갔대.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돈 빌려가지고 해가지고 여기서 잡아가지고 다시 올라온 거에서 4천만 원 벌었대. 난 안 믿어요. 안 믿어. 설사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쪽박차기가 쉬워요.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이렇게 툭툭툭 떨어졌을 때 왜 사람들이 여기서 다 손절하고 이렇게 다 날리겠냐고. 계엄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국회의원들을 잡았고 거기에 또 총까지 이렇게 쏴서 사람 죽고 그 계엄 전날에 그 국군병원에 전시 상황 훈련을 했다 하더라고요. 전시 상황 훈련을 했대. 안 하다 그런 거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전시 상황 훈련했대. 그 말은 뭐겠어요? 사람들이 피 흘리면서 국군병원에 들어갈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미리 훈련을 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계속 떨어져서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에 정말 유혈 사태가 났어. 그럼 당연히 더 떨어지는 거지.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 그런데 내가 강심장이다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뭐 했다라는, 이거는 또라이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다행히 이 코인들은 전부 다 수직, 지옥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계속 상승 중이에요. 다행이죠. 코인들이 계속 상승을 할까? 여기서 끝날까? 어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드디어 뚫었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뚫냐 안 뚫냐 이거 중요했거든요. 근데 뚫었어. 뚫었으나 다시 내려왔죠. 다시 10만 달러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조정을 받느냐 아니면 이만큼까지 8만 달러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느냐 아니면 조정 10만 달러, 9만 달러 이렇게 하다가 다시 올라가느냐. 그건 모르겠죠. 그걸 알면은 여러분들 다 이게 투자를 하느냐 마냐 이러잖아. 그러나 정황상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는 트럼프는 그 몇 년 동안에 그 가상자산 공부를 엄청나게 했는가 봐요. 이 트럼프가 공약을 얘기를 하고 뭘 하는 거 보면 해박해. 이 크립토, 가상화폐를 크립토로 하거든요. 가상화폐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자기 자식들도 가상화폐에 관련된 일들을 해요. 그리고 본인도 거래소를 만들려고 그래. 그리고 선거할 때 선거 자금으로 코인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선거 자금 코인 받은 적 봤어요? 미국에서 선거 자금 선거하는데 트럼프는 선거 자금으로 공식적으로 무슨 코인 한 20-30개 정도의 코인들을 보면서 이 코인들 선거 자금으로 받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거운동할 때 썼어요. 그렇게. 놀랍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들이 코인 하면 스님이 무슨 코인. 제가 코인 얘기를 몇 번 해서 유튜브에다 올리니까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이 뭐냐면 고점 신호다. 스님이 코인을 얘기하다니 고점 신호다. 다 팔고 나가자. 이런 댓글이 제일 많았어요. 지금도 달고 있을 거야 누군가. 그런데 제가 좀 스님치고는 좀 빨라서 또 강의를 맨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경제 강의까지도 계속 하다 보니까 다른 스님 얘기 안 하지만 나는 빨리빨리 얘기하게 되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가상화폐의 수도를 미국으로 삼겠다. 모든 가상화폐를 중심을 미국이 주도하겠다라고 그랬으니까 본인도 많이 공부한 것 같으니까 또 등용되는 많은 이제 장관이나 그 임명되는 많은 수장들이 전부 다 또 이렇게 가상화폐 전문가니까 이 가상화폐는 어떤 식으로든 조정을 받든 어떻게 하든 상승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식은 계속 떨어져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저점이라고 하는데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워. 근데 이제 코인은 여러분들은 모른다고 자꾸 그러는데 모른다 하지 말고 공부해가지고 조금씩 적금 들듯이 이렇게 사서 하세요. 자, 어쨌든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어제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합심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어요. 한동훈이 탄핵 반대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띵하니 그랬는데 야, 탄핵이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아, 탄핵이 안 되면 어쩌지 그랬는데 조금 전에 그 한동훈도 탄핵 나도 동의합니다라고 마음을 바꿨어요. 예, 그 오전 9시 10시 바꿨어요. 야, 그래 정말 이제 다행이다. 탄핵. 근데 탄핵 국회를 통과해도 그 다음에 통과해야 될 때가 헌법재판소 거기 또 통과해야 되거든요. 헌법재판소 통과해야 되는데 이 헌재가 지금 헌재 그 재판관이 총 9명인데 6명밖에 없어 지금. 그래가지고 헌재 통과하기도 지금 쉽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내일 탄핵도 되고 특검도 발효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이제 새 대통령을 뽑아야지. 지금처럼 지금 우리 윤거사님은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 진짜로. 맨날 한미동맹 하시더니 지금처럼 이런 거 할 때도 미국한테 보고도 안 하고 미국 무시해버리고 이런 걸 보면 국가 경쟁력을 완전히 나락으로 가게 하고 있다니까. 네, 선거에서 누가 돼도 한동훈이 돼도 이거보다 잘하겠지. 뭐 누가 해도 이거보다 잘할 것 같아. 어쨌든 잘 되길 바라고요. 이게 다 원결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 연결을 풀어야 되는. 우리가 이렇게 전쟁 상황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것은 이렇게 나쁜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그 평상시에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늘 평화로운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나쁜 일이 안 생기는 것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또 생기면 그걸 잘 대응해서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우리가 평상시 기도를 늘 하고 그러면 마음이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어제는 어떤 영가님이 이제 새로 오셨는데 20대 초중반인가 봐. 이렇게 너무너무 예쁜 젊은 처자가 이렇게 영가님으로 오셨어. 그런 일이 어찌 그분에게만 있겠어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아는 가까운 애들 중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수행을 열심히 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희망이 되어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 그 불제자들이 정말 보이지 않게 큰 힘이 돼요. 부처님 전에 기도, 참법 기도하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엄마는 너무 훌륭한 것 같아. 저 스님은 참 대단한 것 같아. 이런 걸 보면서 또 이렇게 가까이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옆에 주변의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희망을 갖고 이렇게 그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너무 소통이 안 되고 너무 돈 하고 너무 사회가 이렇게 지금과 같은 사회가 이렇게 쪼들리는 사회가 되니까 젊은 처자가 저렇게 이제 저 세상을 가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성불하세요.